안녕하세요. 세계 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의 선수를 분석하는 스카우트 H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맞아 한국 대표팀을 만날 팀들의 선수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가나 대표팀의 중원 엔진 토마스 파티 선수를 분석하면서 토마스 파티 선수의 가나 대표 커리어 그리고 가나 대표팀의 최근 전력 및 흐름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요. 무엇보다 가나 대표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딘지 공략 포인트까지 살펴보는 시간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대표팀의 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4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에 우루과이와 H조 1차전 치르고요. 두 번째 경기가 11월 28일 밤 10시 가나와의 경기입니다. 일단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승점을 얻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가나전이 우리가 꼭 이겨야 할 세 팀들 중에서는 이겨야 할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나가 그래도 4번 포트니까, 가장 약팀이라고 할 수 있긴 하죠. 예, 가나 대표팀 사실은 포트상으로도 그렇지만 최근에 귀화 선수들도 대거 들어왔고 조직력적으로도 그렇고 지난 몇 년간 국제대회 성과를 보더라도 우루과이와 포르투갈보다는 해볼 만한 팀인데요. 예. 그래도 이제 이 팀에는 역시 토마스 파티라는 월드 클래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닌 미드필드가 있어요. 이 파티 선수의 국가대표 기록은 어떤가요? 일단 A매치 38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2골 6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득점 기록과 공격 포인트가 거의 공격형 미드필드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그러니까 아스날에서와는 다르게 뛰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이제 그 파티 선수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있었던 그 2017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모리셔스하고 이제 예선 경기를 통해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네, 사진 보니까 굉장히 어려 보이네요. 당시 이제 그 파티 선수의 나이는 만 22세 11개월 23일이었습니다. 사실 아주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꽤 어린 편에 가나 대표팀에 볼을 받았고 이때는 교체 멤버였죠? 그 경기 종료 10분을 남긴 시점에서 아침퐁 선수를 대신해가지고 이제 투입됐었죠. 그리고 이제 첫 세 경기에서는 거의 선발 출전하진 못했었어요. 첫 두 경기는 교체 출전만 했었고, 네이션스컵 예선.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하고의 평가전에서 이제 선발 출전, 그것도 공격한 미드필더로 나왔었거든요. 이때가 공격적인 역할을 좀 많이 맡았네요. 하지만은 경기 중간에 이제 교체 아웃되긴 했었죠. 0대1로 패배했고, 이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월드컵 이제 본선을 개최국으로서 준비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예선을 안 치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간다하고의 월드컵 예선에서는 선발 출전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발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는 가나가 그가 2018 러시아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첫 두 경기였거든요. 시작부터 불안하게 시작을 했던 거였죠. 우간다랑 비긴 것도 비긴 건데 이집트와의 원정 경기 2대0으로 패배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경쟁 초반부터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첼시 감독이었죠. 아브라함 그랜트가 이끌고 있었는데 경질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질을 결정했다는 보도들이 2016년 11월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이션스컵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다음 연도 그것도 초에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1월이나 2월에 네이션스컵 있다 보니까 새 감독 선임이 애매했고 그래서 축구협회장이 직접 이거 그 경질보다 철회해야 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죠. 결국에 이제 대회까지 치르고 나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이 대회에서의 성과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파티도 중용이 됐죠. 중용이 되면서 이집트하고의 그 조별리그 최종전 빠진 거는 이미 올라간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8강에 올랐으니까. 저거는 휴식 차원에서 도리어 주전으로 더 중용받고 있다는 소리였거든요. 4강에서 이제 카메룬에 패하면서 3위 결정전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당시 돌풍의 팀이었던 부르키나파소에 패하면서 4위에 그쳤는데 일단 성과적으로는 4강이니까 나쁘지 않았네요. 그리고 파티도 어쨌건 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경질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못한 게 있으니까 그냥 경질시키겠다 이런 거죠. 미리 내정된 거죠. 왜냐면 끝나자마자 바로잖아요. 사실 이제 신임 감독에게 네이션컵 성적에 부담을 조금 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렇게 온 감독이 과거 가나 대표팀에서 일했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쿠에시 아피아가 원래는 감독을 맡고 있었다가 경질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그란트가 왔었는데 또다시 경질되면서 아피아가 또 감독에 부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선임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못해서 사실 잘린 건데 그 잘린 사람을 이제 다른 후임으로 다시 데려왔다. 돌려막기도 아니고. 그렇죠. 말 그대로. 기대감을 줄 수 없는 선임이 아닌가. 근데 이제 아피아 감독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바로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중용하긴 했어요. 중용을 했는데
문제는 성적이 나오지가 않았던 거였죠. 그래도 파티 선수가 뛴 경기에는 이제 골도 많이 나고 특히 이제 콩고 원정은 뭐 사실 공격 미드필더였으니까 네. 3골 1도 물론 중앙 미드필더로 뛰긴 했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역할을 하면서 예. 역시 공격 포인트를 만드는 역할을 했네요. 예, 근데 문제는 앞에서 이제 1무 1패가 이미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차전 우간다하고의 경기에서 우간다. 예. 이미 탈락이 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집트하고의 최종전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았던 거였죠. 예. 이때 살라의 이집트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월드컵 본선에 오랜만에 진출을 했었는데 예. 사실 이제 우간다는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좀 이제 아프리카에서 힘든 나라로 예, 항상 그렇게 했었죠. 예. 얘기했는데 이제 우간다도 축구도 많이 발전을 했나 봐요. 예. 가나랑 비길 정도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가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월드컵하고 그렇게 인연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2006년 이때 이제 ACN이랑 에스행이랑 아피아랑 그리고 또 이제 기안. 그리고 또 문타리 이런 선수들을 문타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2006, 2010대 연달아서 돌풍을 일으켰어요. 16강에 가고 8강에 가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이제 2014년은 이제 아이유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월드컵 본선까지는 갔었거든요. 네, 3연속 진출이니까 최근의 축구 팬들에게는 뭐 저희 세대까지 하더라도 그래도 월드컵에 꾸준히 나오는 팀이다라는 인식들이 생겼어요. 그 이천수 선수는 항상 그러잖아요. 가나가 가장 힘들었다. 예. 특히 애쉬양은 괴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8년에 못 나가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그 아피아 감독 체제에서 또다시 2019년 네이션스컵에 나갔는데 이때 물론 파티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팀은 16강에서 튀니지가 물론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은 16강에서 탈락했다는 게 가나한테는 또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예, 사실 승부차기 탈락이니까 아슬아슬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조별리그에서 베냉이랑 비겼어요. 이 예. 베냉은 저희가 잘 모를 수 있던 나라고 기니비사우도 사실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그렇죠. 이름 있는 팀이 아니라서 이긴 게 크게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감독을 바꿔왔는데 그랜트 감독보다도 네이션스컵의 성적이 좋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감독이 경질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쿠노르가 새 감독으로 선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아쿠노르 감독 체제에서도 그다지 성과들이 좋지 못했어요. 말리에게 3대0을 패배한 평가전도 있고 특히 이제 이 아프리카 네이션컵 예선에서 수단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이지리아나 네. 세네갈 말리 코트디부아르 이런 팀한테 진 게 아니라 우간다 수단 베냉 이런 팀들을 못 이긴다는 거. 예. 이런 팀들이 월드컵 본선에 못 나오는 팀들이죠. 그리고 남아공도 지금은 많이 내려온 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남아공한테도 0대1로 패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파티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다고 하더라도 예, 아무리 그렇죠. 그래도 파티 원맨팀은 아니니까 예. 감독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또 감독이 경질됐어요. 예, 경질되면서 이제 라에바치가 새 감독으로 선임이 됐었는데요. 이 감독이 선임된 것도 겨우 1년 전이에요. 예, 2021년 9월.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이 감독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서 라에바치 감독 체제에서는 그래도 나름 그 월드컵 예선에서는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었어요. 네, 물론 상대 팀들이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예. 떨어진 남아공이니까 그렇게 검증된 결과를 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패배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조1위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이제 최종 플레이오프. 예, 최종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남아공이 떨어졌는데 승점 동률에 골득 실차로 나간 거니까 사실은 좀 불만족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것보다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네이션스컵이었죠. 예. 사실 이제 월드컵 예선전 마지막 최종 플레이오프를 총 10개 팀이 맞대결 형태로 치르기로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던 그렇죠. 2021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2022년 초에 연기돼서 열렸는데 이 대회의 성적이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러니까 모로코한테 진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가봉하고 비긴 것도 조금 선 넘었고요. 예, 심지어 오바마 형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왜 그 빠졌습니까? 코로나 네. 그것 때문에 예, 클럽 갔다가 예. 코로나 걸렸죠. 그리고 이제 코모로스. 코모로스는 사실 저희가 우간다, 에티오피아 얘기했지만 더 몰라. 차라리 기니비사우나 아니면 베능이나 다 이름 들어봤거든요. 예. 코모로스는 저 처음 아까 들었어요. 그 모리셔스 같은 예. 팀이에요. 말 그대로. 모리셔스 약간 휴양지 느낌이고 예. 코모로스는 솔직히 저 아프리카 이런 나라가 있는지 처음 들었습니다. 코모로스 처음 저도요. 예. 코모로스에 솔직히 축구 선수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 어쨌건 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파티는 계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어요. 예. 그 와중에도 두 경기
연달아서 도움을 올렸거든요. 네, 콩오로스한테는 어떻게 질 수 있는 거냐. 정말 믿을 수 없는. 게다가 월드컵 그 플레이오프를 나간 팀인데. 그래서 이제 라이바치 감독 경질설이 있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월드컵까지 갈 것이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바로 이제, 경질되는 일이 발생을 네, 했죠. 그 결정권은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2020년 1월 달에 이제 크웨시 아피아 감독을 경질했고 그리고 나서 아크누르를 선임했는데 이 감독은 2021년 9월 달에 뭐 1년 반 정도 만에 경질이 됐고 그리고 라이바치 감독도 거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경질이 되면서 2년 사이에만 4명을 경질해서 5번째 감독이 됐는데 사실 이제 월드컵 본선을 가려면 중요한 그 인물이 와야 되는데 누가 온 건가요? 일단 오토아도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오토아도가 1군 감독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토아도를 보조해줄 사람으로 저희가 잘 아는 휴튼 감독을 데려온 거죠. 약간 뒤에 총괄 디렉터 느낌. 예, 그 뭐 휴튼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플럼 감독도 했었고, 그리고 웨일즈 감독 했었죠. 예, 그렇게 감독 경력이 조금 풍부한 사람이니까 하지만은 이제는 조금 지나간 감독이어서 조금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 기술 고문,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니까 사실은 이제 직접 결정권은 없지만 아도 감독을 이제 경험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그렇죠. 좀 얘기도 해주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데려왔습니다. 거기다 테크니컬 팀에다가 조지 보아탱하고 뭐 디디 드라마니 같은 인물들 데려와서 조금 이제 1인 감독 원맨 체제보다는 이제 테크니컬 그룹 형태로 이제 감독을 이제 꾸렸죠. 그리고 이제 아도 감독을 데려온 거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데려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감독의 이제 뭐 커리어를 얘기하자면요. 태어난 곳이 함부르크예요. 사실 이제 독일 사람이다. 그렇죠. 예. 그 독일에서 계속 그 선수 경력을 이어왔었거든요. 그리고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고요. 근데 이제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 시절에 일단은 VfL 함부르크라는 팀이거든요. 예, 약간 지역의 하버링 팀. 예, 함부르크지만은 저희가 아는 그 함부르크가 아닌 지역팀 함부르크를 시작을 해가지고 하노버를 거쳐가지고 도르트문트 그리고 마인츠에서 튀다가 이제 마지막에 함부르크에서 은퇴를 한 케이스거든요. 결국에 도르트문트에서 전성기를 보내면서 좀 많이 이름을 알린 케이스죠. 그리고 마인츠에서는 이제 클럽하고 같이 이제 클럽 밑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2001-02 시즌에 이제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예, 그리고 뭐 하노버에서는 전 이제 지역 주컵이 그런 거거든요. 주컵 우승을 했던 거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표팀 경력도 있었어요. 그 대표팀 경력은 이제 1999년에 A매치 데뷔해가지고 그래서 15경기에서 2골 넣었는데 공격한 미드필더, 좌우측면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까지 소화를 하는 선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2006년 월드컵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수 은퇴하고 나서는 함부르크 19세 이하 감독을 일단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 치프 스카우트, 그리고 또 이제 함부르크 어시스턴트 매니저, 그리고 또 이제 노르셀란드가 굉장히 그 통계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갑자기 큰 덴마크 팀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그리고 도르트문트 이런 데서 이제 트레이너 스카우트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망주들을 조금 더 콜업 시키거나 이런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약간 뉴스 총괄 디렉터 느낌을 받은 거네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도르트문트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병행하는 거죠? 예,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대표팀 감독하면서 둘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난 스카우트가 아니다. 난 기본적으로 코치다. 난 그러면서 어떤 선수들을 1군에 도르트문트 1군에 올려야 할지 결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홀란드라던가, 물론 홀란드는 그냥 바로 1군이긴 했지만요. 예, 뭐 벨링엄이라던가 뭐 그리고 무코코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이제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였죠. 어떻게 보면 이제 홀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이제 그렇죠. 어린 선수니까 좀 케어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3세 이하 정도 레벨 그리고 뭐 10대 후반 요런 이제 성인 프로의 초입에 있는 선수들을 코칭하는 뭐 코치이자 스카우트다. 그러면서 1군에서 같이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도자 경력을 높은 수준에서 쌓고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가 워낙 그 선수 발굴이라던가 육성이라던가 이런 거에 강점이 있으니까 가나가 그러니까 이 아도 감독을 데려온 거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저는 하나는 어린 선수들을 육성해내는 거. 지금 가나가 세대 교체에 실패하면서 무너진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황금 세대였던 애쉬양 이후 세대들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육성해내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린 선수들 많이 발굴하는 거고 또 아도 감독이 유럽에서 계속 있으면서 특히 이제 독일의 가나 선수들도 많거든요. 이번에 귀한 선수들 중에 독일에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한
그 두 가지 포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제 독일인으로서 독일에 자랐지만 또 가나의 뿌리를 찾아 대표팀에 온 것처럼 그런 경험들 얘기하면서 가나 대표팀에서 뛰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느낌. 그래서 원래 크나우프 있잖아요. 예, 예. 프랑크푸르트에서 임대로 뛰고 있는 도르트문트 선수거든요. 가나계예요. 아. 기아시키려고 계속했어요. 가나가. 아직은 좀 실패한 거네요. 예, 아직 될수 있으니까. 21세 이하 대표팀, 독일 21세 이하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데, 독일이 측면 수비가 조금 부실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독일 대표팀에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지켜봤다가. 예, 약간 좀 그런 상태인 거죠. 예. 어쨌건 간에 그 아도 감독 체제에서 그 가나가 나이지리아하고의 플레이오프에서 물론 졸전이었어요. 예. 내용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1차전 0대0 무승부 그리고 2차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간신히 이제 본선행 티켓을 얻어냈습니다. 사실 나이지리아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유럽 축구 연맹도 뭐 챔피언스리그 레벨에서 원정 다득점이 조금 이제 경기에 예. 그렇게 뭐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폐지를 했는데 아직 월드컵 예선전 피파 대회는 좀 남아있다 보니까 예. 가나가 이기지 못했지만 본선에 올랐습니다. 예.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이제 아도 같은 경우는 가나인으로는 처음으로 월드컵에 선수와 감독으로 참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가나 역대 최연소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 감독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 월드컵이 열리기 전 이제 확정했을 때만 하더라도 오또 아도 감독이 정식 감독이 되냐 마냐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 사이에 누군가를 또 데려오는 것도 애매하고 예. 오또 아도 감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감독 선임이 아니라 새로 이제 가나계 선수를 어떻게 좀 더 확보하느냐가 지금까지 가나의 이슈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가나는 어쨌건 간에 이번 월드컵보다는 다음 월드컵을 더 준비한다에 가까운 거죠. 사실 이번 예. 대회를 그렇게 크게 높은 성적을 기대하기도 네. 어렵고 물론 대회 참가한 이상 뭐 최고 성적을 노리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전 세계 네. 언론들이 보기에도 뭐 포르투갈 우루과이가 좀 앞서고 네. 한국과 가나가 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죠. 우리도 솔직히 가나를 네. 첫 승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가나가 일단은 전력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예선전을 안 치른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예, 뭐 이냐키 윌리엄스를 필두로 해가지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모하메드 살리수, 사우스햄튼 센터백이죠. 잘하죠. 예, 그리고 이제 암브로시우스 저 선수도 함부르크 수비수. 그러니까 함부르크 수비수로 부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기대만큼은 크진 못했는데요. 그리고 파이퍼라고 이제 다름슈타트 센터백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랜스포드 예보와는 이제 랜스포드 예보와 퀴닉스도르프라는 선수인 건데요. 그 공격수입니다. 그가 최전방부터 좌우 측면까지 다 설 수 있는 건데요. 예, 저 선수들도 이제 귀화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타리크 램프티. 그래서 축구협회장이 직접 그 타리크 램프티 아빠를 만나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사실 램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잉글랜드 21세 대표로 뛰고 있었고, 근데 사실 이제 램티가 각광받고 있었던 유망주긴 한데, 잉글랜드가 워낙 라이트백 자원이 무궁무진하니까, 솔직히 이제 램티가 뛰긴 어려우니까. 그리고 램프티가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긴 하죠. 브라이턴에서도 주전 경쟁에서도 네. 밀려나고 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제 귀화를 시킨 거죠. 네, 월드컵을 경험해보자, 뭐 이런 네. 느낌이었고, 사실 이제 살리수는 원래도 가나 국적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사우스햄튼에 집중하겠다고 가나 대표팀의 소집을 거절해 왔었어요. 예, 그랬죠. 근데 이제 잘 설득해가지고 월드컵만 뛰게 됐다라는 점. 근데 이 선수가 뭐 아시다시피 맨시티랑 지난 시즌이었나요? 경기할 때 워낙 잘해가지고 예, 근데 기대되는 살리수는 굉장히 이게 높죠. 기복이 심해요. 예,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잘할 때는 정말 잘하는데요. 못할 땐 퇴장 전문가잖아요. 거치게 플레이해가지고. 어찌됐거나 이제 가나 센터백 라인이 조금 약하긴 하니까. 네, 그렇죠. 살리스가 온 건 분명히 강화 요소인데요. 어찌됐거나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 이후에 평가전도 있었고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전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뭐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예, 뭐, 그러니까 3승 1무 2패이긴 한데요. 승리한 것들이 그다지 뭐 강팀들한테 한 게 아니죠. 마다가스카르. 이거 거의 예. 애니메이션 영화 마다가스카르. 그렇죠. 예. 그리고 니카라가. 저 칠레 저희가 아는 칠레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직접 예. 봤던 그 칠레고 그 칠레도 사실 이겼다기보다는 승부차기. 승부차기니까 실질적인 승리는 2번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가 만난 팀들은 다 이게 낯선 팀들. 마다가스카르에 우리가 어떤 선수가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예, 중앙아프리카랑 비겼어요. 그러니까요. 중앙아프리카 누가 있죠? 몰라요. 모르죠. 예. 니카라가도 모르겠어요. 예. 여기 속구 선수가 유로파가 있을까? 어떻게 하고 가야겠죠? 예. 근데 이제 1대0으로 간신히 이겼다. 그리고 일본한테 1대4 대패를 참패를 당했다. 당했지. 물론 뭐 저때 전술 실험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안 쓰던 백스리를 가동했다가 더 피를 본 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실망스러웠죠. 예, 결국엔 가나가 월드컵을 앞둔 그런 그 완전체 평가전에서 기대감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예. 좀 해볼만 하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하지만 이 경기들의
특징은 파티 선수가 부상으로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파티 선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선발 출전하기 시작한 남아공화국의 경기, 그러니까 2016년 10월이죠. 그때부터 놓고 보면요. 파티가 출전한 35경기에서는 16승 11무 8패로 승률 48%였고요. 그 이제 경기당 승점이 1.7점이었어요. 반면에 파티가 결장한 18경기에서는요, 5승 5무 8패, 승률 28%. 그러니까 승률이 거의 20%가 떨어졌고요. 경기당 승점도 1.1점. 그러니까 0.6점 이상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흥미로운 부분이 역시, 가나가 나이지리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비겼기 때문에 본선에 올랐는데 그 골도 파티가 넣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두 경기의 주장 완장을 파티가 찼다. 그리고 예. 최근 4경기 1골 2도움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거를 최근 8경기로 확장하면 3골 2도움이에요. 네, 그리고 가나 대표팀의 공격의 중심이자 수비도 하고 중앙 네. 미드필더로서 리더 역할도 하니까 역시 본체다. 즉 가나 대표팀의 파티가 빠지면 좀 시체 아니냐. 뭐 이렇게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예. 예. 사실 90점이 사라지는 건데 네. 이게 바로 나이지리아 경기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4-2-3-1 포메이션을 썼고요. 최전방에 이제 아페나잔, 저 선수는 이제 그 로마에서 키우고 있는 유망주인데 이번 시즌은 조금 기대만큼 못 해주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쿠두스 이 선수가 엄청 잘하고 최근 있어요. 예, 네. 각광받고 있죠. 아약스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예. 가짜 9번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 윙에 조르단 아이유가 섰고요. 이제 오른쪽 윙에는 파타우 저 선수 이제 그 스포팅에서 뛰면서 뭐 토트넘하고의 경기에서 많이들 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바 이강인 선수의 네. 팀 동료 그리고 파티가 중원을 지켰고 그리고 좌우 풀백에 멘사 기데온 멘사도 저희가 네. 좀 알죠. 그렇죠. 보르도 시절에 황의조 선수의 함께 했어요. 예, 수비 굉장히 털리던 애. 그리고 오도이 같은 경우는 데니스 오도이라고 이제 벨기에 리그에서 뛰는 선수고. 허드슨 오도이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티하고 지쿠가 이제 중앙 수비수로 뛰고 이제 월라콧이 골키퍼를 지키는데요. 여기 라인에 이제 귀하 선수들이 합류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여기 뛰는 선수들이 골키퍼 빼고는 전원 다 유럽파예요. 네, 이 선수도 나쁘지 않지만 이제 좌전방에는 이제 아페나지안이 좀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예. 이냐키 윌리엄스가 들어가서 뛸 수 있고 라이트백도 이제 램프티가 들어올 수 있고. 근데 램프티는 아직 쓰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오도이가 저는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현재까지는 예. 후반에 가장- 투퍼로. 예, 아마 그 공격 강화 그렇죠. 카드나 아니면은 수비 강화 카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레프티는 측면 공격수도 설 수 있는 예. 선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 살리수가 들어올 수 있고 뭐 몇몇 예. 포지션 더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예. 일단 아도 감독 부임 후 성적은 어땠나요? 뭐, 그러니까, 아도 감독 부임한 다음에 성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뭐, 그러니까 3승 3무 2패인데요. 근데 뭐, 내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안 좋았고, 그리고 전술 실험도 좀 많이 한 편에 속해요. 왜냐면은, 새로 팀을 맡았고, 그리고 귀한 선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 감독 자체가 4-2-3-1을 가장 선호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쓴 포메이션은 4-2-3-1이긴 했죠. 예, 그리고 이 귀하 선수들이 합류한 경기가 바로 9월 평가전 예. 브라질전하고 니카라과전인데 이 경기들의 상황 살펴보면 일단 니카라과의 경기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경기에선 4-2-3-1 포메이션을 그대로 썼고요. 최전방에 이제 이냐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윙에는 파타우하고 이제 부카리 선수가 섰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정우영 선수의 팀 동료인 예, 코피체레 선수가 뛰었죠. 그리고 바바하고 쿠두스가 예, 왜냐면 파티가 부상이라. 예,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쿠두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으로는 멘사하고 세이두가 섰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수비수는 살리수하고 아마티가 섰죠. 예, 뭐 실제로 이제 쿠드 선수의 워낙 폼이 좋아서 조금 전진해서 공미 자리를 보고 파티가 바바랑 중미를 좀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55인 명단은 나왔어요. 예. 뭐 유럽파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유럽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근데 뭐 이 중에서 이제 상당의 선수들이 이제 절반 가까이가 이제 아웃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여기 공격 라인에는 뭐 이냐키 윌리엄스, 윙어로는 뭐 조르단 아유라든지 또 미드필더 파티, 바바, 안드레 아유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또 예. 슐럽 선수도 아직은 명단에 있는 상태입니다. 있긴 있죠. 근데 예. 슐럽 선수를 안 쓰더라고요. 예. 저도 그러니까 활용해 볼 법도 한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슐럽이 이번 시즌에는 중앙 미드필더로 거의 뛰고 있잖아요. 페이스에서. 근데 이 선수가 왼쪽 윙백이나 왼쪽 풀백
풀백도 설 수 있는 선수니까 지금 가나의 최대 약점이 왼쪽 풀백이어서 예. 활용해 볼 법도 한데 안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난 윤곽,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이제 우리가 한국과의 경기도 그렇고, 월드컵에 나설 라인업을 보면 역시 아도 감독이 선호하는 4-2-3-1로 나올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제 예상 명단 보시나요? 일단 뭐 원톱은 무조건 이냐키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선은 이제 쿠두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르던 아유와 파타오가 그래도 좀 중용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빠른 파타오, 득점력이 있는 아유. 그 아이유 같은 경우는 키핑이 되는 선수니까 그 이냐키는 솔직히 말하면 침투형에 가까운 그렇죠.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조금 좋지 체인지를 많이 그렇죠. 하겠죠. 포지션 체인지를 많이 하면서 아이유가 어떤 의미에서는 도리어 더 톱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예, 실제로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선수니까요. 그리고 이제 더블 볼란테로는 기본적으로 바바하고 파티가 서겠지만은 공격을 강화할 경우에는 쿠두스가 내려오면서 코피체레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설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예, 프라이 프로그에 뛰면서 코피체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경험들 많이 쌓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조금 이제 가나 대표팀이 우리가 이제 월드컵 예선 통과할 때보다 강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은 라만 바바하고 이제 그 오도이가 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수비수는 살리수하고 아마티, 예, 그리고 골키퍼는 올라컷 이렇게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의 이제 포진을 봤을 때는 사실 공격 라인은 확실히 탄탄해 보이고 미드필드 라인도 뭐 만만치 않은데 수비가 그나마 약점 아닐까. 특히 풀백 라인이 조금 이제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공격 라인도 솔직히 말하면 약점은 있긴 하죠. 이냐키 같은 경우도 골을 보장하는 선수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항상 두자릿수골 넣기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대비 득점력은 좀 떨어지는 선수고 조르단 아예우도 그렇게 뭐 득점력이 좋은 선수는 아닌 편인데다가 파타오나 카말딘 슬레이마나라 부칼이나 다 어린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기술적인데 마무리는 다 안 좋아요. 예, 그 골은 잘 못 넣고, 예, 그래서 도리어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서의 골을 더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쿠두스가 또 최근에 골을 잘 넣고 있기도 하고, 예. 또 파티의 중거리 슈팅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풀백들의 공격력, 사실 이제 바바 선수가 이제 과거 아우크스부르크에 있을 때, 구자철 선수가 뛸 때, 예. 한참 전성기를 들여갖고 첼시까지 갔다가, 그 뒤로 이제 폭망했던. 근데 아우크스부르크 시절에도 약점이 명확했던 예.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굉장히 태클을 즐겨하는 선수고, 근데 이제 수비력이 좋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태클을 즐겨한다가 이게 수비력이 좋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뒤를 뺏깁니다. 예, 뚫리면은 그대로 실점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약점이 첼시에서 발목을 잡았던 거였거든요. 아우크스부르크가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리다 보니까 커버가 되는데 첼시 같은 팀에서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태클했다가 뚫려버리면은 그대로 실점하는 장면들이 나는데 가나도 기본적으로 수비에 그렇게 무게중심이 실리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쪽을 잘 공략하면은 그러면 충분히 득점 찬스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라만 바바의 백업인 기데온 멘사도 수비력이 정말 안 좋은 선수거든요. 그 살리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기복이 큰 데다가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가나 대표팀에 와서 한 경기밖에 안 해봤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객전의 평가전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호흡이 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특히 이제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바바 선수도 좀 실수가 있는 편이고 또 거친 편이다 보니까 요 영역 바바, 라흐만 바바, 살리우스 선수 쪽의 영역을 잘 파고들다 보면 뭐 상대의 뭐 경고를 끌어낸다거나 프리킥을 얻거나 혹은 이제 슈팅 기회를 얻을 텐데 이 자리를 뛸 선수는 역시 이재성 선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이재성 선수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죠. 아니면은 뭐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 있다면은 변칙적으로 또 손흥민 선수를 스위칭을 하는 방법도 많이 썼잖아요. 특히 최근에 6월, 9월 그 A매치 평가전에는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많이 활용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 전까지 월드컵 예선 때는 도리어 황희찬이 오른쪽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스위칭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황희찬이 왼쪽,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뛰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결국엔 골이 나올 수 있는 위치 좀 허술한 부분이 이제 가나의 왼쪽 수비라면 우리의 오른쪽 공격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재성 선수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글로 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재성 선수는 조금 더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패스를 공급해주고 손흥민 선수한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가나를 상대로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상대의 이제 공격력도 만만치 않아서 물론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뭐 골은 뭐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쿠두스가 최근에 슈팅력이 좋아져서
어쨌거나 우리가 난타전이 된다면 먼저 넣고 또 더 많이 넣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가나 입장에서는 우리와의 경기보다 더 주목하는 경기가 있어요. 예, 원래 이게 그러니까 대진이 나왔을 때 이 얘기부터 나왔던 예. 거였죠. 바로 그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일이었던 건데요. 이게 사실 이제 수아레스 선수가 일부러 들어가니까 손으로 그렇죠. 막았는데 이 상황 이후에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죠. 손으로 막는 건 골로 인정한다. 예. 너무 이제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낸 다음에 심지어 이제 페널티킥커로 나왔던 아사모아지안 선수가 예, 하늘로 날려가지고 그래서 예 이거 했죠 이거. 예, 그러니까 퇴장을 당하면서도 이게 영웅적인 행동이 되니까 이건 페어플레이 아니다. 그래서 예. 피파에서 앞으로는 저렇게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를 필드 예. 플레이어가 막으면 그냥 골로 인정한다. 예. 그래서 이제 가나축구협회장이 이 대진이 잡히자마자 우리가 복수할 타임이다. 아. 딱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복수가 좀 많아요. 우리도 우루과이에게 그 당시에 월드컵 그럼 16강 우루과이가 조금 공공의 적이에요. 예. 왜냐면 지난 시즌에 포르투갈도 우루과이한테 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호날두와 카바니 예.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이 팀들이 다 이제 우루과이를 보고 벼르고 있는데 예. 우루과이가 사실 지금 이제 굉장히 폼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 가나하고 우루과이의 경기는 최종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가나가 설령 그 조별리그 첫 두 경기에서 패해서 탈락이 확정되더라도 우루과이전엔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보여요.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첫 경기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나서 가나를 이긴다면 우리가 우루과이와 이제 만약에 뭐 승점이 같아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봤을 때 가나를 응원해야 될 상황도 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됐거나 가나와 우루과이의 인연을 생각한다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다. 예. 2012 카타르 월드컵 마지막 3라운드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가나 대표팀 분석 그리고 파티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티 선수의 프로 경력 전체를 돌아보는 3편 그리고 파티 선수가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사건이 벌어졌던 그 진행 상황과 진상이 무엇인지 그 사건 예. 그 선과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 4편에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정주행 부탁드립니다.